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 코드 보세요. 좀 뭐가 한 곳에 우겨 넣었죠? 이거는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구조를 개선할 거예요. 구조를 개선할 건데, 이 개발 단계에 있어서 기능 추가를 하든, 뭐 클래스, 메서드 이런 거 추가를 하든 뭔가를 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지금 코드를 정리하는 거 없이 쭉 위에서 아래로 써내려가면은 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결과물을 봤더니 구조가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리팩토링이라는 겁니다. 리팩토링. 그래서 뭐 구현했으면 이 구조를 리팩토링하고 그래서 리팩토링은 코드 구조 개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현은 그냥 진짜 만드는 거, 리팩토링은 구조를 개선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리팩토링 했으면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리팩토링 없이 계속 구현만 하는 거는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지금 그랬죠? 리팩토링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 리팩토링 관련해서 구조 같은 것도 그 패턴, 어떤 패턴으로 할 건지 이런 게 나온 게 많습니다. 자,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제가 시간을 드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뭐 집에서 숙제로 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은 별거 없고요. 현재 보면 이 메인 클래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봉밥처럼 많이 들어있죠. 끝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니지, 여기까지지. 여기까지가 메인 클래스고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티클 클래스죠. 일단 메인 클래스가 지금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메인 메서드 안쪽만 봐도 기능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의 부담이 큽니다. 이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티클 클래스도 같이 동등하게 있어요. 얘랑 메인이랑. 원래 이제 클래스 같은 거는 이제 파일로서 따로 존재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줄 거고 그래서 이거를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자면 카피 클래스를 할 건데 이거 경로가 잠시만요. 이거를 리팩토링 해야 되나? 무브 클래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복사가 이게 되나? 하지 말고요. 그냥 메인.자바에 점 있는 아티클 클래스 있죠? 이거를 잘라내서 어디다 붙여? 여기에다가 여기서 우클릭하고 뉴 한 다음에 자바 클래스 하고요. 아티클 엔터 쳐주면 이제 만들어지죠. 기대다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없죠? 아티클이랑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는 이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호하다 싶은 거, 접근 제한자 이런 거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퍼블릭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을 붙여줌으로써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util로 와서 보면 지금 util 클래스에 아니다. util을 보지 말고 클래스가 지금 한 패키지 안에 3개가 있죠. 이것도 이제 패키지를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에도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래서 패키지를 분리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랑 그 클래스를 패키지로 다르게 분리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기준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메인은 실행시키는 거고, 이 아티클은 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거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또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util은 가져다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아티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클 얘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아티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메인은 실행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아티클 안에 있는 이런 필드들이 있죠. 이런 필드들은 그 데이터 아니다, 요약서에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DTO라고 부릅니다. 이런 클래스를 DTO라고 해요. 또는 뭐 밸류 오브젝트.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데이터를 DTO라 하고 밸류 오브젝트라고도 한다. 그러면 일단은 util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util 써주죠. 진짜로 가져다 쓸 거니까. 그런 다음에 move to 패키지 해주면 이제 알아서 util이라는 패키지가 생겼죠. 근데 잠깐 여기가 맞지?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안에 util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메인은 그대로 두고 아티클도 뭐 연관된 문제가 있다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보고, 뭐야 이거, 됐다. 얘는 DTO라고 하겠습니다. DTO. 그러면 DTO라는 패키지가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패키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해결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ain.java의 이 아티클이 뭔지 몰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아티클이라는 게 자동으로 임포트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설치하고 세팅할 당시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하는 그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볼게요. 인텔리제이 자동 임포트 오토 임포트 설정을 했어요. 에디터의 제네럴에서 했네. 파일의 세팅, 이게 아니라 파일의 세팅스에 에디터의 제네럴에 오토 어디쯤이지?
한 번 더 하위 메뉴에 있구나. always. 그래서 이런 설정을 안 했으면은 일일이 그 이클립스 단축키를 쓰기로 했잖아요. 지금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걸 끌어다 쓸 때 이런 단축키를 눌러야 돼요. 인포트 하려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동 임포트 설정을 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안 했다면은 아티클이 뭔지 몰랐을 텐데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 해주면 되는 문제고, 만약에 자동 임포트 설정을 켰는데도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마 이게 유틸에 그 어딨지? 데이트 구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데이트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데, 자,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보면 되려나? 임포트 클래스 하면은 이제 이름이 겹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였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분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메인 클래스의 일이 좀 분산이 몰려 있잖아요. 일이 좀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메인 클래스한테 일을 안 시킬 거고, 이 안쪽 메인 클래스 안쪽은 메인 메서드까지 하니까 그냥 메인 클래스 안쪽은 그냥 다 잘라낼게요. 잘라내시고요. 잘라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일단 여기 돌아가려면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니까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어떤 클래스한테,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로 만든 객체한테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은 앱이라는 객체한테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앱이라는 건 없으니까, 앱이라는 클래스는 없으니까 객체를 못 만들죠. 그래서 이 메인 클래스는 시작 버튼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임포트 한 게 다 비활성화 됐잖아요. 색깔이. 안 쓰는 클래스는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앱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앱이라는 걸 만들 건데, 만드는 위치는 일단 여기다 만들죠. 얘도 패키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스타트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스타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얘는 아마 두 개가 겹치는데, 뭐지? 저장을 안 해서 그런가? 됐다.
저장을 안 해서 그랬네요.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메서드 안에다가 그 메인 메서드 안에서 했던 일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여기 뭐라고 하는 데 있으면 고치면 되고.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우선은 고치기 전에 메인에서 앱 객체 하나 만들고 스타트라는 메서드 실행시키면 전에 메인 클래스 안에서 하던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기능 추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코드 이동하고 구조 변경하고 뭐 클래스 파일 여러 개 좀 만들고 뭐 이렇게밖에 안 했죠. 패키지 이동하고 어려울 거 없고요. 이제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타트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얘를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은 스태틱일 필요 없고, 왜냐면 굳이 스태틱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스타트 버튼 누르는데 지금 객체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앱.스타트 이게 아니니까 이러면 이제 스태틱이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드로 스태틱 안 붙었고 스태틱일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스태틱을 쓸 필요 없고, 얘도 퍼블릭에 앱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안에 스타트 메서드 안쪽에 메인 메서드가 있으니까 조금 꼬였네요. 얘를 지워야 좀 많이 꼬였는데. 여기다 스타트 메서드를 만들지 말고 그냥 붙여넣은 다음에 그 메인 메서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스타트로 바꿀게요. 스태틱일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도 스태틱일 필요 없고, 퍼블릭 앱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에는 매개 변수 없으니까 인자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또 어디서 문제가 있냐? 그치? 어레이 리스트가 여기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꼬여가지고 헷갈릴 뿐이지 그게 막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이렇게 옮기면서 뺐는데 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별거 안 했습니다. 별거 안 했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하기 전에는 한 곳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메인에 다 들어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수가 거의 174네. 170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몰려 있었던 거를 이런 뭐 util.java 이거 빼고 아티클 클래스는 DTO로 따로 뺐고요. util은 원래 분리돼 있었지만 이 패키지 하나 더 있죠. 정식으로 패키지를 지정해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능, 그 전에 메인 클래스에서 하던 모든 일을 앱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된 거 여기서 이제 안 쓰니까 정리했고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인이 편해졌죠. 메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앱한테 다 넘겼으니까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 코드를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있던 거를 분산시켰고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올리기 전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봐야죠. 이런 검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메인에 와서 해야죠. 앱이 아니라. 네, 테스트 데이터 잘 들어와 있고, 게시물 잘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 잘 돌아가면 되니까 이제 진짜 올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라고 올릴 거냐면 리팩토리 클래스와 패키지 분리, 그래서 앱 클래스로 비즈니스 로직 이전 길어져서 처음 들어봤죠? 비즈니스 로직. 핵심 로직입니다. 그냥 어려운 게 없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커밋하고 그러면 이제 리팩토링까지 완료했는데 분리 잘했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앱 클래스를 한번 보자면 라이트란 내가 지나쳤나? 좀 떼야겠다. 네, 라이트랑 리스트 여기는 따로 손댈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랑 모디파이랑 딜리트를 보면은 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삭제하거나 상세보기 하거나 수정할 그 게시글을 불러올 때 이런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각각 순회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겹치잖아요. 기능상으로도 겹치고 겹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글이 대략 6개 정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글이 대략 6개 정도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돌고 있습니다. 이 도는 거는 리스트를 쭉 뒤져봐야 되는 거고 이런 행동을 아티클 디테일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article modify, 그리고 article delete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코드도 비슷하게 겹치죠? 그래서 자바는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어떤 뭔가를 찾는 행위를 할 때마다 반복문, 폼은 이거 코드가 생기겠네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네 세 가지 기능은 좀 서로 다른 로직인데도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로직이 생긴 게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각각 이런 로직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코드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공유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찾는 방식을 좀 수정하려고 한다면 얘네가 각각 다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얘 건들고 또 얘도 건들고 얘도 건드려야 돼요. 번거로워지겠죠? 실수할 확률도 커지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밖으로 따로 빼놓는 겁니다. 메서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테일이 뭔가 여기서 순회하는 일을 해야 되거나 모디파이가 순회하는 일을 하거나 딜리트가 뭔가 순회하는 일을 한다면 그냥 얘만 호출시키면 되는 거죠. 얘만 호출해서 찾는 행위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를 하나로 빼서 메서드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함수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런 메서드는 하는 행동, 하는 기능의 이름과 연관되게 지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메서드 이름은 하는 기능을 좀 내포하고 있으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디파이부터 한번 보자면 일단 처음에 파운드 아티클 찾은 게시글 없다고 가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 돌고 나서 찾았으면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get article by id라는 인자를 id로 쓰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이 메서드 실행 결과를 리턴해서 파운드 아티클에다 넣어주면 이 안쪽에서 아티클로 파운드 아티클을 덮고 있는 이 행동을 하는 거랑 똑같죠. 만약에 그랬을 때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함수를 실행했는데도 얘가 너를 리턴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빠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파운드 아티클은 어떤 아티클로 덮어져 있을 거니까 수정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함수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딜리트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ID 기반이 아니라 인덱스 기반으로 했잖아요. 좀 달라요. 얘랑.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딜리트랑 모디파이랑 또 디테일 여기서
비슷한 기능을 하나로 빼는 걸 구현해주세요.